자, 다음으로는 앞서 우리가 CSS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구현할 수 있는 실전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예제는 07번 이미지 캡션부터 볼게요. 자, HTML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구조를 보면 리스트로 되어 있고요. 리스트 안에는 피겨, 이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피그의 캡션으로 해서 섹셔닝 태그로, 시멘틱 태그로 잘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피그의 캡션 부분은 안 보이다가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검은색의 배경에 이 글씨가 가운데 오는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래에 있지만 이 부분을 이미지 위로 폭에서 올릴 겁니다. 아래에 있지만 지금 억지로 위로 올려야 되니까 포지션을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안 보이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슥 보이게 할 거니까 트랜지션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 될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해야 될 내용, 구현해야 될 사항을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마우스로 했을 때 나타날 검은색은요, 피규어의 비포로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물론 피규어의 캡션에다 검은색을 만들 수도 있지만 비포 태그, 애프터 태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려고 저는 검은색을 비포에다가 만들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지금 글씨가 우리가 어디에 나오게 할 거냐면 지금 지사함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만든 게 우측에 있게 할 거예요. 여기에 우측에.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할 겁니다. 피그의 캡션도 절대값으로 피그를 기준으로 정 가운데 있게 하겠대요. 그러면 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글씨 제목과 내용이 가운데 짠 나타나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했을 때 나타날 검은색을 피규어의 비포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구현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얘가 검은색이 지금 완벽하게 우측에 있으려면, 그래서 너비 조금만 늘릴게요. 비포로 만든 녀석이 여기에 완벽하게 있으려면 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피겨의 비포를 만들 거니까 피겨의 기준을 잡고 피겨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볼게요. CSS는 연결되어 있는 거 이제 별도의 CSS가 연결되어 있어요. CSS 폴더 안에 07번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CSS를 열게요. 자, 지금 보면 li의 피겨에는 기준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피겨의 after라고 해볼게요. before였죠? before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before하고 빈 공간을 만들고 여기 안에 글씨를 쓸 건 아니지만 반드시 빈 공간을 만들고 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포지션 앞서 피겨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아요. 그리고 이 위치 일단은 left 0, right 0, top 0, 바텀 0 해서 기준 위치에서 이 요소의 레프트가 라이트와 탑과 바텀이 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기준 위치를 일단 다 채우게 한 겁니다. 검은색에 백그라운드 해볼게요. 검은색에 80% 해보겠습니다. 0.8에서 80% 해줬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완벽하게 나가 있어야 된대요. 그거는 얘의 레프트 값과 라이트 값을 이렇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레프트 값을 100%라고 하고 이 요소 라이트가 기준 위치에서 바깥으로 100% 나가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앞서 우리가 학습했던 트랜스폼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 볼게요.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X 방향으로 지금 위치에서 100% 오른쪽으로 해도 화면과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측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배치까지는 됐고요. 얘가 들어오는 거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비포에 만든 녀석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움직이는 과정이 보이도록 트랜지션을 걸어 볼게요. 트랜지션 0.3초에 걸쳐서 얘가 움직이도록 할 거예요. 속도 모델은 살짝 완급 조절이 있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속도는 우리가 이징스 넷에서 많이 쓰는 이징들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이징스 넷에 들어와 있고요. 저는 속도 모델을 뭘 쓸 거냐면 초반이 완만하다가 중간이 빠르고 끝이 느린 이 속도 모델을 쓸 거예요. is in out cubic.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게 해당 속도의 이징이죠. 복사했습니다. 복사해서 여기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가 이 값이 다시 원위치가 되면 되겠죠? 그것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피그의 캡션은 절대값으로 피겨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누가요? 피그의 캡션이 절대값으로 정 가운데 있게 하래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의 캡션 선택자 복사했고요. li 안에 있는 피겨 안에 있는 피그의 캡션 포지션 absolut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정 가운데 있게 하래요. left 50% 탑에 50%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얘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자, 정 가운데가 아니죠. 얘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얘 크기의 반만큼 위쪽으로 올라와야 될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마진을 이용해서 했었지만 얘 크기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작다라고 했을 때도 얘가 정 가운데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마진으로 못해요. 마진은 위드가 200이라고 딱 고정되어 있을 때 걔의 반만큼에서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00 픽셀 하면 오겠지만 이 크기는 이미지마다 설명의 길이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높이도 다를 거고요. 그러면 얘 크기가 몇이든 간에 이 크기의 왼쪽 위로 50%로 올리는 건 트랜스폼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translate 이동 마이너스 50 x축으로 마이너스 50 자기 크기의 반만큼 y축으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봤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거 안에서도 글씨 정렬은 가운데라고 해서 텍스트 라인 센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2번을 해결을 한 거고요. 3번 볼게요. 자, 피그의 캡션 자신 요소 P 요소의 색상과 간격, A 요소의 색상과 간격 등을 조절하래요.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좀 조절 좀 해볼게요. 여기 안에 피그의 캡션의 P부터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P 태그에 가서 일단 컬러를 흰색으로 할게요. 안 보여요. 흰색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링크와의 간격은 20픽셀로 좀 떨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에 가서 해볼게요. A에 가서는 링크 색깔은 반드시 A 태그까지 가야지만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밑줄 없앨게요. 그래서 밑줄을 없애고 내부의 공간을 좀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사각형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패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5픽셀, 좌우 20픽셀. 보더도 살짝 넣어볼게요. 테두리만 있는 보더를 만들려고 합니다. 1픽셀에 솔리드에 흰색에 50%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줬어요. 일명 고스트 버튼이라는 걸 만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리스트의 스타일을 안에 문구와 링크의 스타일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안 보이다가 여기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거 P든 A든 안 보이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피그의 캡션 안에 모든 거 P든 A든 모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오페서티를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오른쪽에서 싹 들어오게도 할 거니까 마진 레프트를 50픽셀 해볼게요. 우측으로 가 있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쓱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라인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타이틀과 링크가 들어오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디에다 마우스를 올리는 거냐면 피겨에다 마우스를 올린다라고 해볼게요. 얘한테 호버 했을 때 우리가 누굴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까? 얘들 피그의 캡션 안에 모든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들의 오페서티가 마진 레프트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게 쓰시면 되겠어요. 1로 마진 레프트를 0으로
그러면 얘들의 값이 바뀌는 과정도 보이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자, 보이도록 하는데 저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그냥 트랜지션을 거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fade left in 이라는 애니메이션 이름에다가 0.5초에 걸쳐서 속도 모델은 앞서 속도 모델과 같습니다. 여기에 이 속도 모델로 움직이되 진행 방향에서 반드시 멈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써주십니다. 자, 그러면 fade left in 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야 되겠죠? keyframes 여기 이 이름의 하는 건 저 애니메이션이 해야 될 건 from to 앞서 요 속성이 이제 바뀌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가 0이었다가 마진 레프트가 50이었다가 to 위치에서는 얘가 다시 1로 마진 레프트가 0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해서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대신 애니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마우스가 나가면 그냥 순간 사라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일단 마우스로 했을 때 나타날 설명과 링크에 애니메이션은 작성을 했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검은색 만들었던 거 이제 볼게요. 애니메이션을 작성한다까지 했고요. 애니메이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규어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우측에 배치되어 있던 검은색이 들어오도록 하래요. 그러면 피규어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니까 피규어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누구요? 여기 before에 만든 거. before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피규어의 before 얘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러면 여기에 before에 만든 거라고 해서 선택자를 이렇게 쓰십니다. 피규어에 호버했을 때 그 뒤에 만든 저 요소가 들어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요소가 들어오게 하래요. 작성해 보겠습니다. 호버했을 때 before에 만든 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우리가 트랜스폼에서 뭐 했냐면 얘가 LIF 오버했을 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랜스폼 none이라고 하시면 트랜슬레이트 X 했던 게 사라지는 겁니다. LIF 했을 때 그럼 마우스 올려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 넘치는 게 안 보이게 지금 누구를 넘치는 거냐면 li를 넘치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피규어에 만든 before에 만든 게 피규어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피규어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li의 피규어 여기에 가서요 오버플로우 얘를 넘쳐서 흐르는 걸 히든 안 보이게 하겠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마우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시면 검은색이 들어오면서 마치 이제 설명과 링크도 미끄러져서 들어오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그리고 비포에 만든 요소를 움직이게끔 이렇게 호버 캡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 실전 예제 어사이드 내비게이션에 움직이는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완료본부터 보여드릴게요. 완료본을 보면 왼쪽 상단에 일명 햄버거 버튼이라는 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숨어있던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X를 누르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스크립트가 아니라 순수하게 CSS로 구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HTML 지금 현재 우리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TML 구조부터 볼게요. HTML 구조 보면 상단에 input 여기 체크할 수 있는 input이 있고요. 그 뒤에 헤더 라벨이 있습니다. 여기에 input은 얘입니다. 여기 이렇게 체크가 되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헤더 안에 라벨 해서 라벨 4와 얘가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라벨을 클릭하면 누가 체크가 되냐면 id 토글이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id 토글이 체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라벨이란 말이에요. 라벨을 클릭하면 다시 클릭하면 체크가 되고 풀리고 있어요. 저 체크가 되는 걸 이용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타나 있는 녀석을
왼쪽에 완벽하게 숨겨놓고 이게 체크가 됐을 때 저 요소가 들어오고 얘가 체크가 풀리면 다시 제자리로 나가게끔 우리가 CSS를 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헤더 부분에 요거를 완성본을 보면 요 햄버거 버튼만 보여야 되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상의 첫 번째 라벨을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중앙에 배치되도록 하고 토글 버튼 중에 닫기 버튼은 즉 X 버튼은 일단 안 나오게 한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해야겠대요. CSS 작성해 보겠습니다. 헤더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08번 CSS입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열었고요. 헤더에 기준이 잡혀 있는지 보겠습니다. 헤더에 보시면 헤더는 포지션의 기본값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스크롤 했을 때 위에 상단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픽스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얘를 앱소로 트러치를 할 건데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셔닝 값이 기본값이 아닌 거, 즉 헤더가 포지션 값이 기본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준은 잡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배치하려는 겁니까? 라벨입니다. 라벨 선택을 해볼게요. 이 사이트에서 라벨은 제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냥 라벨 태그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포지션, absolute. 자, 아까 헤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15픽셀 정도 떨어져 있고요. 탑 값에서는 5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 크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야 정확하게 센터가 되겠죠.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서 Y 방향으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야 정확하게 센터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검은색으로 해서 지금 보이게 하고요. 완전 검은색으로 바꿨고요. 폰트 사이즈 조금만 키울게요. 폰트 사이즈를 1.5 램 해서 16픽셀 곱하기 1.5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라벨이라서 손가락 모양이 안 나와요. 마우스 커서를 바꾸겠습니다. 커서를 포인터로 바꿀게요. 그러면 좀 전에 짝대기가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에서 토글 버튼 중에 닫기 버튼이 나오지 않게 하래요. 닫기 버튼. 닫기 버튼이 지금 누구냐면 얘입니다. 요거. 지금 이 아이콘은 지금 위에서 보시면 폰터썸의 아이콘을 로드하고 있어요. 폰터썸 CSS를 로드하고 폰터썸 요거 이 코드를 넣어주면 해당 아이콘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저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요게 안 보이는 거니까 라벨 안에 아이 태그 중에 막내 라벨 안에 아이 태그 중에 막내 별도로 지금 클래스명이나 아이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막내를 선택해 볼게요. 디스플레이를 안 한다. 난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지장을 볼게요.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토글 버튼이 열고 닫는 아이콘으로 변경되도록 자, 지금 보시면 얘를 클릭했을 때 이 햄버거 버튼은 사라지고 X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 말고 이 부분만 봤을 때 클릭을 하면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래요. 자, 그걸 하려면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 쟤를 클릭하면 누가 체크가 되고 있냐면 요거 인풋이 체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풋이 체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보이게 해요? 얘가 체크가 되면 얘는 안 보이고 이 녀석이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가 풀리면 다시 이 녀석은 안 보이고 얘가 보이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체크된 거 우리가 상태 선택자에서 체크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체크를 이용해서 지금 얘가 아이디 토글이란 말이에요. 토글이 체크되면 그 뒤에 형제 헤더입니다. 헤더 안에 라벨 안에 A의 첫 번째 얘가 안 보이고 얘가 보이고 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토글이 체크가 됐을 때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헤더 그러면 이제 체크가 됐을 때 헤더는 선택을 한 거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건 라벨 안에 I 태그입니다. 얘가 안 보이게 얘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안 보이고 얘는 보여야 된다 라고 해볼게요. I 태그 헤더 안에 I에 라벨 안에 I라고 해도 되고요. 라벨 태그 안에 I 라스트 차일드 이 안 보이던 얘가 이제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보이고 그대로 복사해서 보이던 퍼스트 차일드는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를 난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X, 클릭하면 네. 여기 클릭했을 때 얘가 체크가 되면
체크된 거 뒤에 i 태그의 last child가 보이게 하고 x가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 클릭하면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체크됐을 때는 다시 체크됐을 때 다시 누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줄무늬 햄버거 버튼은 안 보이고 x가 보이게 한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클릭하면 이제 이 상황이 풀리는 거니까 다시 요거 모양대로 햄버거 버튼이 보이고 x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3번을 볼게요. aside 화면을 기준으로 세로 전체를 쓰도록 누가요? asside가 화면을 기준으로 완성본을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여기 화면을 다 써요. 길게 보면 이렇게 해서 화면을 다 씁니다. 저렇게 다 쓰게끔 스타일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왼편에 완벽하게 왼편에 완성본과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려면 얘가 화면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이렇게 지금 스크롤 해도 얘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지션은 픽스드란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스타일을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는 여기 화면에 나오도록 해놓고요. 이렇게 화면에 나오도록 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스타일 잡는 거냐면 asside입니다. asside에 가서 스타일 잡아볼게요. aside 여기죠? asside에 가서 포지션 픽스드입니다. 고정하겠다 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얘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붕 떴죠. 여기 붕 떴고 배경 검은색에 이 검은색의 이 배경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탑값을 지정해서 탑값을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 기준으로 이 요소의 바텀에서 안 떠져 있다 라고 해서 바텀도 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스크롤 해도 이제 고정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이 요소가 완벽하게 왼편에 있다가 슥 들어오게 할 거거든요. 자, 완벽하게 왼편에 있게 레프트와 라이트 값을 조절해도 되지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translate x 에서 완벽하게 자기 크기 100%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asside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완벽하게 왼편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얘를 클릭했을 때 저 요소가 슉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HTML에서 보면 우리가 ID 토글이 여기 있는 이유는요. 얘가 체크됐을 때 우리가 누굴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asside의 트랜스폼 값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체크가 됐을 때 뒤에 있는 헤더가 아니라 asside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형제 선택자에서 우리가 바로 뒤에 있는 건 플러스였고요. 뒤에 어디에 있든 간에 걔를 선택하는 건 tilde, 물결이었어요. 물결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ID 토글이 체크가 됐을 때 뒤에 따라오는 형제들 중에 asside의 transform 기존의 translate x 100%를 없던 거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해볼게요. 클릭하면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asside에 가서 너의 트랜스폼 값이 바뀌는 그 과정을 0.3초에 걸쳐서 보여줘. 0.5초에 걸쳐서 보여줘. 라고 해볼게요. 트랜지션 얘의 트랜스폼의 값이 바뀌는 거. 트랜스폼의 값이 바뀌는 걸 0.5초에 걸쳐서 보여줄래? 라고 해볼게요.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오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표시될 필요가 없어요. 저거 인풋이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풋을 선택한 적이 있었나요? 없네요. 그럼 그냥 하단에다가 인풋이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none 해서 안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완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완성본하고 똑같이 우리가 클릭을 하면 쓱 나오고 클릭하면 다시 들어가는 스크립트까지 가야 구현할 수 있던 걸 순수 CSS로 구현을 해봤습니다.